네, 정부가 미국 이민 당국에 체포돼서 구금된 우리 근로자 300여 명을 현지 시간 10일 전세기 편으로 귀국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 정부 최고위층과 만나 막판 행정 절차를 마무리 짓기 위해 방미길에 오르는데요. 관련한 내용 김동석 미주 한인 유권자연대 대표 연결해서 현지 상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네. 긴박한 상황이 다행히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끝날 때까지는 불안감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사흘 만에 전원 석방 교섭이 타결이 된 상황, 시작부터 정부의 대응까지 어떻게 보셨습니까? 굉장히 한국 정부, 한국 외교관들의 그 빠른 움직임이 좀 특별하게 보였다. 사실 지난 오랜 동안 나 워싱턴에서 활동하면서 이런 걸 봐왔는데 지난 4일 날 현대자동차 LG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 이민 단속국이 이제 급습을 했다라는 뉴스가 나온 다음에 하루 5일 저녁서부터 한국 외교관이 워싱턴의 총영사관이 외교부 쪽이 아니고 이민 단속국과 벌써 접촉이 됐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전에 비해서 굉장히 신속하게 그 일의 해결을 위해서 접속하게 됐고 그 다음에 하루 만에 그 한국의 총영사가 그 구금된 그 한국계 그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영사면담이 시작한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늘 걱정하던 구금 시설에 대한 열악한 환경이나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체포가 됐기 때문에 그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 것에 대한 염려 같은 것들에 대해서 총영사가 영사면담하고 나온 다음에 전해오는 뉴스로 일단은 좀 안도감을 갖게 했기 때문에 이전에 비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일의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거 아닌가. 더 중요한 거는 여기 미국의 일요일 오늘 아침 새벽이죠. 예. 한국의 발표가 10일경이면은 전 세계를 띄워서 한국계 인원들을 구금시설에서 다 석방시켜서 데리고 가겠다. 이거 해외에 사는 한국계 동포들한테는 매우 그 감동적으로 전달되는 뉴스죠. 다른 나라 케이스에서 이렇게 그 체포가 되고 구금이 되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해결되는 거에 비해서는 한국 정부는 자국계 동포들, 자국계 국적자들을 이렇게 기민하게 특별하게 케어를 한다라는 얘기들이 비교해가지고 많이 나오니까 일단의 미국에 있는 한인들한테는 상황이 엄중하고서 심각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그 조치를 취하는 한국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는 이전과 다르게 매우 믿음직스럽게 되는 거 아닌가. 이게 오늘 사건 난 지 한 5일 만에 접해지는 상황의 변화입니다. 예. 하지만 아직 완전히 상황이 끝난 게 아니어서 가족들도 좀 마음을 졸이는 상황일 것 같은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금자들이 지내는 환경이 상당히 열악하다면서요. 이제까지 불법 체류 이민자들, 그리고서 불법 체류 저임금 노동자들을 고용한 기업들에 들어가가지고 불법 체류 노동자들을 체포해서 구금시키는 시설이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그게 일반적인 다른 교도소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하게 걱정이 많이 됐는데 예. 이번에 그 총영사 면담하고 나오는 데에는 그런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집에 있는 것만 하지 못하지만은 지금은 건강하게 그런 대로 견딜만 하다고 보여지다. 이런 걸 해가지고 좀 안도는 하지만 다만 지금 후속 조치로 타결이 된다 하더라도 중요한 거는 이 그냥 무조건 강제 추방식으로 나오느냐 아니면은 좀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데 불이익 당한 거라라고서 좀 이렇게 이민 재판의 과정을 거치고 나가느냐 이 두 가지 차이로 굉장히 차이가 나니까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행정적으로 불이익 당하지 않게끔 하는 이렇게 처리하는 거에 지금의 무슨 사건
해결 마지막 부분에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다. 이게 지금 나오는 뉴스입니다. 예, 예.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에 35년 동안 미국에 산 영주권자까지 구금됐다 이런 소식도 들려오던데 조금 전에 대표님께서 정부의 빠른 대처로 전세기까지 투입되는 거에 대해서 교민들이 감동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전에 지금까지 처음에 이렇게 초유의 300여 명 넘은 우리 그 국민이 구금된 상황에 대해서는 초반엔 불안감이 굉장히 컸을 것 같습니다. 교민 사회에서 어떻습니까? 충격이 컸죠. 더더군다나 한국의 새로 나온 정부의 대통령, 미국의 트럼프, 진짜 이해할 수 없는 정책을 추진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이 그런대로 무난하게 끝났다라는 게 열흘 만에 이런 게 터졌습니다. 누가 봐도 한국계 기업을 표적해가지고서 급습해서 수사한 것처럼 비춰지기 때문에 굉장히 충격이 컸었죠. 그런데 지금 백악관의 이 작동 방식을 보면은 전혀 표적이 됐다라고 보여지지 않고 이미 한미 정상회담이나 한미 관계라든지 한국의 미국인들이 미국에 사는 이런 어떤 지위와 관계없이 트럼프 정부가 들어와서 제일 가장 중요하게 백악관에서 추진하는 정책이 난민을 포함한 이민자들을 정리해서 불법 이민자들을 최대한 많이 추방시키는 게 국가 행정 아젠다의 넘버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뭐래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거에 대한 첫 소식을 접할 때 한마디가 이민 단속국들이 그들이 내가 시킨 일을 할 뿐이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CNN에 나와서 그 트럼프로부터 임명받은 그 이 국경 정책 담당자 탐 하만이라는 사람은 이런 일은 이전에 해왔고 앞으로 더욱더 강력하게 단속해 나갈 거다. 그런 차원에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진할 거다. 이렇게 놓고 보기에는 갑작스럽게 나온 이 가장 큰 규모의 그 단속서 수사였기 때문에 충격이었지. 앞으로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강하게 수사가 진행될 거다. 여기에 오히려 한국 시민들은 좀 긴장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 당국이 할 일을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번 단속의 배경을 두고 좀 해석이 분분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 미국의 내년 중간 선거를 위한 정치용 전략이었던 분석도 나오는데 실제 미국의 의도는 뭐라고 보세요? 저는 이런 일련의 지금 이렇게 큰 규모의 그 수사가 들어간 거는 다분히 그 트럼프 정부의 내년도 중간 선거를 겨냥한 이런 캠페인 효과라는 히든 아젠다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 조지아냐? 조지아는 오랫동안 공화당의 지역이었다가 2020년에 조 바이든이 이겨서 트럼프가 대통령에서 뺏긴 그런 아주 결정적 역할이 됐던 지역이고 2024년에 트럼프가 조지아에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다시 됐죠. 그런데 조지아의 표를 보면 공화당 표가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상원 의원이 민주당이 2명 답니다. 그래 내년도에 상원 의원 굉장히 중요한 한석이 있는데 여기에 트럼피들 특히 트럼프 고정 지지층들을 끌어내려는 이런 그 정치적 그 의도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게 맞고 그리고 트럼프 정부가 들어와서 많은 의제가 있지만은 이 이민자 그룹들을 수사해서 단속해서 불법 체류자들을 추방시키는 이런 거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인기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월 1일서부터 지난 일주일 전서부터 이 워싱턴 내의 트럼프 캠페인 중심에서는 각 대도시 지역의 이민자 단속을 더 강력하게 추진을 하라는 걸로다가 지금 이번 주서부터는 보스턴이라는 시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이게 시카고로 가고 뉴욕으로 가고 LA로 가고 이어서 갈 거기 때문에 다분히 이번 이 큰 규모의 수사는 조지아에 쏠려 있는 이민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있는 민주당 표심으로부터 공화당의 입지를 확보하기 위한 이런 그 캠페인 효과를 보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간도 오래 걸리고 쿼터도 있어가지고 발급받기가 되게 힘들다고 하던데 이런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또 미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들 인력난에 계속 부딪힐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그렇죠. 겉으로 보기에는 한국에서 큰 규모의 투자가 오는데 이런 투자된 공장이 빨리 건설이 되고 가동이 돼야만 이 효과가 낼 텐데 이런 이유에 있어가지고 이거는 상반되는 그 효과가 내기 때문에 사실 보면은 지금 트럼프 1기 때도 그렇고 올해 트럼프 2기 때서부터 미국 국내 정치 중심으로 보면은 분명히 트럼프 정부에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이 불법 이민자들을 정리하는 문제는 훨씬 인기가 높은 의제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흐름은 변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이민자 그룹들 특히 한국이 투자하는 대기업들이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이 고용의 문제에 있어서는 체질 개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에 300여 명 한국계 그 사람들이 이 구금이 된 거에 있어서 제일 어려운 게 미국의 임시 체류, 방문, 관광 그리고 무비자로다가 왔던 사람들이 이거는 안에 룰이 미국에 와서 어떤 일을 하거나 노동을 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노동 현장에서 지금 붙잡혔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전에까지 해오던 미국에 있어서의 관행과 관용이 더 이상 용납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이 고용의 문제, 노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합법적인 새로운 어떤 그 비자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건 굉장히 어리지 않겠는가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예, 미국 언론들은 이번 일을 계기로 한미 관계가 시험대에 올랐다고 보도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사태가 향후 한미 관계에 어떤 영향을 좀 미칠까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뉴욕타임즈 같은 첫 일성으로 트럼프 정부는 한국의 대기업들로부터 투자를 받으려고 거의 이 반강제적으로 이거를 끌어들였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건가라는 데 의문이 생긴다라는 게 이제 문제 제기라는 게 굉장히 강했습니다. 예. 말씀 설명했듯이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데 있어서는 현대자동차가 역사적으로 지난 8월 달 판매량을 보면은 가장 높은데 이런 회사가 어떻게 미국에서 계속 가동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 데에 있어가지고서 한국이 대미 관계에 이런 국가가 국가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풀어나가는가가 이런 시험대에 오르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도되고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오피니언 리더들은 미국의 언론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앞뒤가 맞지 않는 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기사가 많고 분석이 그런 이유가 많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저는 이번 10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에이펙 회의에 간다 그러면은 한국의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 간에 이 문제가 정상에 어떻게 좀 합의가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기대도 한번 갖고 있습니다. 예, 이번 사태가 어떻게 좀 해결이 될지 끝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현재 있는 우리 한국인 근로자들이 빠른 시일 내에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동석 미주 한인 유권자 연대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